좋은 정치는 평화에 봉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일꾼을 뽑으면 그만큼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오창희 뉴스 공감에서 특집으로 마련한 순서인데요. 일꾼이 되시려는 분들을 연쇄적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신 분입니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해 있습니다. 양 후보님 나와 계시죠? 예, 양승조 후보입니다. 네, 아이고 지난번 대선 때 유권자들은 대선 경선에 나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주 구수하게 이렇게 정책도 잘 설명해 주시고 그런 인상이 남아 있는데요. 고맙습니다. 지금 현직 충남도지사시죠? 그럼 재선 네, 도전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4년 동안 도지사였던 분이 다시 도지사가 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건데요. 자, 왜 네. 출마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먼저 지난 4년간 도전의 성과가 아주 컸습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의 3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잘 제도화했다 말씀드리고요. 또 충남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 혁신의 지정 문제라든지 충남 서산 공항 문제, 서해선 직결 문제, 장선 전철 복선하면 등 이런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을 예산을 확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린 제도화 정책은 성숙화시키고 완성하지 못한 충남의 커다란 굵직한 현안 사업들은 씨앗을 뿌린 자가 결실을 거둔다는 심정으로 양승조가 이걸 완성시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도지사가 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네, 양승조 후보는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성과를 이어가야 되고 또 성과를 더 내고 싶다 이런.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요. 충남 네네. 도지사로서 저출산에서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기 되면 지방의 과제입니다. 네. 앞으로 30년 안에 대한민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 무려 한 106개가 소멸들이 상황이 놓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방이야말로 저출산 고령화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저희는 저출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예컨대 저출산 용어가 들어가 있는 유일한 시국이 대한민국 충청남도가 있습니다. 네. 충청남도는 저출산 보고거든요. 여기에 우리 행복키움수당이라든지 대한민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과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낸 문제, 또 결혼이 가장 커다란 장애물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행복한 주택을 짓는데요. 이 더행복주택이 25평 아파트에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5만 원이 입주할 수 있고, 이것도 아이가 한 명 되면 반을 충남이 부담하고 2명이 되면 전액 15원을 충남이 부담하는 더 행복한 주택을 짓고 있는데, 이것도 저출산 문제를 풀어내는 우리가 선도적 모델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린이집 무상 보육이라든가 사립유치원 무상 유아교육도 우리 대한민국 선도적 모델을 마련했고, 18세의 청소년들이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탔을 때 무료인 사업도 우리 충청남도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이큐 정책의 여러 가지 제도 일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정책을 마련하고 아주 강력하게 실천해 왔습니다. 네, 양 후보님 이건 사실 사전에 질문지 없던 걸 제가 질문 네네. 드렸는데 막 쏟아내듯이 괜찮습니다. 답변을 하시는데, 자, 25평 아파트를 월세 15만 원에 산다고요? 보증금 5천만 원이에요. 네네. 와, 이거 서울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놀랄 일이네요. 거의 무상주택이나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거는 분양은 안 하고 네네. 한 10년 정도 살고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그간에는 젊은 그 부부가 무상주택이기 새로운 출발을 때문에.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도가 그렇습니다. 함께 해주겠다 이런 거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주목할 우리는 만한- 결혼을 해야만 애를 낳는 비율이 한 97% 정도 되거든요. 그럼요. 네. 아, 그런 면에서 그 여건을 만들었다. 그래서 실제로 출산율이 조금 움직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출산율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반등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네, 전국적으로 그렇겠죠. 함께 네. 우리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전국 작년에 한 0.81명 아닙니까? 학교 출산율이. 네, 그렇죠. 충청남도는 한 0.96명인데 이게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높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출산율 반등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여건을 만든다는데
그런 선도적 모델을 마련했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죠. 네네. 전국보다 좀 더 높고 그러나 만족할 수는 없고 좀 더 나가보겠다 이런 거고요. 자, 지금 그렇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뭐 충남도 일대를 지금 돌아다니실 텐데 실제로 유권자들 만나 보면 뭐 판세도 중요할 텐데 유권자들의 요청사항, 요망사항은 어떤 것들인가요? 뭐 유권자들의 요망사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 네. 어떤 이념과 어떤 그 사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게 해달라. 편하게 살게 해달라. 이런 게 가장 커다란 요구사항이고요.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지난번 갤럽 조사에서 그 도지사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한 23일 날 나왔나요? 한 74%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충청남도 현역 도지사에 대한 긍정평가가요? 네, 그렇습니다. 23일 정도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5월. 그러면서 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충청남도를 위해서 양승조 도지사가 뭐 일을 좀 잘했다. 그런 평가를 받고 그건 바로 도민의 몫에 귀를 기울이고 도민의 뜻에 부합하는 도정을 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길거리에서 만난 도민들이 이런 것도 물어볼 것 같은데 양승조 후보는 1호 공약이 뭐냐? 도지사가 다시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 답하십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네. 하나만 꼽으라면 천안 아산에 KTX 역사가 있습니다. 네, 있죠. KTX 역세권의 R&D 직접지구를 구축해서 우리가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강수용 개발 특구가 들어가서 미래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어떤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과학기술진흥원이 들어갔고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고 제조기술 융합센터 아니면 충남국제전시 컨벤션 센터가 들어가는데 이런 그 지식 서비스 산업의 어떤 요람, 거점을 만들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에는 하나의 거점을 삼겠다는 것이 양승조 후보의 제1의 공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양승조 후보는 하여튼 얼마 전까지는 여당 도지사였겠지만 지금 야당이 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여당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를테면 중앙정부와 같이 협력해서 예산을 많이 끌어온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이런 것에 대한 반론을 만약 제기한다면 양 후보는 어떤 반론을 제기하십니까?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요. 네. 중앙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가 아닙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는 견제를 기본으로 하는 관계거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중앙정부도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지방정부에 위임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관계는 협력관계이다. 당이 트릴라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경북이라든가 아니면 대구시장이 그 야당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이 아마도 커다란 불편은 못 느꼈을 거예요. 예산을 덜 주고 하는 문제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럴 수는 없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절대 없고요. 뭐 여러 가지 힘세다 했지만 실적으로 입법부에서 법률이 통과되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현재 대통령님은 우리가 국민이지만 의회 절대 다수의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거는 민주당입니다. 네. 그래서 정권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지만 여전히 의회의 다수당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야당을 해서 그냥 소수 야당이 아니다. 다수 야당, 거대 야당 속의 야당이고 그런 도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확보라든가 충남도의 발전을 구상하고 실천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만약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당 소속 도지사만 생긴다면 그런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충남 도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만 왜 양승조 후보가 도지사가 돼야 되는지 설득하신다면 어떠십니까? 예, 도민 여러분, 저는 시장에서 공약이행평가에서 SA 등급을 3년 연속 받은 유일한 도지사입니다. 많은 일을 했고 또 충남이 구축한 현안 문제에 예산을 갖고 물꼬를 텄습니다. 그럼 씨앗을 뿌린 자가 열매를 거두고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건물을 완성하는 것은 만구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충남 도민 여러분께서 민선 측의 4년의 성과를 잘 판단하시고 네. 저에게 다시 일할 길을 주시기를 그래서 건물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을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잇따라서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네, 김 후보님 고생 많으시죠? 네. 네네. 저는 궁금한 게 원래 언론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김태흠 후보님은 원내대표로 나오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충남도지사로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어떤 까닭인 거죠? 네, 아니, 저는 원내대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이제 윤석열 당선자 시절에 윤석열 당선자와 또 당 지도부가 네.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무척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지방선거의 그런 승패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그런 국정 운영에 대한 안정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지금 민주당이 지금 국회에서 하는 거 보세요. 지금 발목을 계속 잡느냐 하는 그런 저는 갈림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당 지도부가 강하게 요청하고 또 당선자까지 요청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제가 이 선당후사의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공의로서의 올바른 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저는 제가 충남 부지사도 했어요. 네네, 그러셨죠? 또 이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충남을 기반으로 한 이 국회의원들을 오래 했기 때문에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있었죠. 네. 그래서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공후사, 선당후사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의회에서 활동하는 게 더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오로지 일하는 자리인 충남도지사에 온 것은 선공후사의 자세였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네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충남도지사는 하여튼 그런 요청 때문에 받아들이셨는데 그거 말고 유권자들에게 설명하기에 내가 왜 충남도지사의 적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충남은 네. 무색무취한 그런 도정이고 아, 그렇습니까? 또 네. 12년 동안 민주당이 그 도정을 이끌어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성과도 없고. 근데 저는 강한 추진력을 갖고 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금 도지사가 필요하고 또 제가 또 그게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힘센 도지사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지금 지역 다니시면서 유권자들도 많이 만나실 텐데 유권자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우리 김태흠 후보님 도지사 되면 뭐 할 거냐? 그러면 1호 공약이랄까요? 이걸 말씀해 주신다면요? 사실 도민들한테 내 그런 정책이나 공약 다 소중하죠. 소중한데요. 저는 우선 천안, 아산을 대한민국의 디지털 수도로 만들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최첨단 기업도 더 유치하고 또 우리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소부장 업체 같은 거 육성시키고 또 이게 70만 도시지만은 이 광역 교통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C라고 그러죠. 이 노선도 이 아산까지 연장하고 또 광역 급행버스, M버스 같은 경우 천안까지 연결하겠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교통과 그다음에 기업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더 만들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더 큰 제가 생각은 우리 아산만 일대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이 실리콘밸리하고 많이 비슷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 형태도 비슷하고. 네네. 그 앞에 지금 당진과 그 다음에 평택강도 있지 않습니까? 제반 입지도 비슷하고요. 네. 네네. 그래서 이 충남 이 북부권하고 경기 남부 평택 등을 포함해서 이 만을 따서 영어로 베이밸리를 조성하겠다. 실리콘밸리처럼. 네네. 그래서 좀 뭔가 앞으로 이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지역의 이 특장과 이 특성에 맞게 뭔가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게 뭐 두부 모자르듯이 뭐 모든 지역을 다 똑같이 발전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그림을 우리 도민들께 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좋습니다. 또 충남도지사지만 뭐 대한민국의 유력 정치인으로서 국토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당연히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서울이나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뭐 기관이나 시설 중에서 네. 충남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서울과 충남이 동시에 윈윈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저희가 네네. 많이 봤잖아요. 세종 개발도 있었고요. 그렇죠. 혹시 네네. 그런 걸 하나 제안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세종이 들어오면서 이 대전 충남에 혁신도시 지정이 안 됐었어요. 네네. 그런데 2020년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그 혁신도시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지금 이제 공공기관 이전들이 혁신도시로 갈 게 한 140여 군데쯤 남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큰 것들은 지금 다 기존 혁신도시로 많이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140여 군데 공공기관 남은 것 중에서 먼저 이 스포츠에서 활용하는 이 드래프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거는 제일 큰 걸 먼저 우리한테 좀 먼저 배정을 하고 이를테면 뭐를 생각하세요?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면. 이제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네네. 아니면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몇 개 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종사자도 많고 규모가 큰 네, 이런 인구 걸 유발도 먼저 되고. 네. 네네. 그래서 저는 우선 고용인구도 좀 많고 예산이 많은 그런 공공기관부터 좀 유치를 좀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충남 도민들에게 왜 도지사가 김태웅 후보가 돼야 되는지를 딱 30초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충남은 반세기 만에 이 충남 출신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충남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까 옛말에 물 들어올 때 노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윤석열 정부와 소통이 되는 그런 도지사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김태흠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김 후보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